여러분, 혹시 이런 날 있죠?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이상하게 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취업이든 연애든 성과든 내가 손에 꽉 쥐려고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간절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집착이 되면서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 집착을 억지로 참는 법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너무 간절해서 집착하는 건가? 근데요, 집착은 욕심이 많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해서 시작되죠.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불안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가 있어요. 집착은 움켜진 모래와 같습니다. 내가 이걸 꼭 가져야 한다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움직이면 어때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죠. 오히려 손바닥을 평평하게 펴고 가만히 받치고 있어야 모래가 올라와요. 삶이라는 게 참 교묘해서 내가 집착해서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욕심은요, 잃어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근데 집착은 달라요. 집착은 늘 조금 다른 감정에서 시작돼요. 바로 불안이에요.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나는 뭐가 되지?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집착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꼭 이 회사여야 하고,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하고, 이번에는 꼭 돼야 하고, 이 방식이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이 하나씩 붙을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요. 그리고 조건대로 안 되면 사람은 이렇게 느껴요. 난 실패한 것 같아. 난 부족한 것 같아. 난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집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집착 상태에 있으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먼저 망가져 있어요. 과정을 즐길 수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모든 에너지가 결과 하나에만 쏠려버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집착은 더 잘하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목표를 세우는 건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Nope.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목표에 내 존재까지 걸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볼게요. 근데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으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언젠가 잘 살고 싶어 보다는 나 3년 안에 연봉을 2천만 원 올리고 싶어. 이게 훨씬 현실적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말은 조건을 걸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향을 선명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려보라는 거죠. 아, 내가 저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네? 그때 나는 이런 하루를 살고 있겠네? 이 정도까지는 아주 좋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그림에 이 문장이 붙는 순간이 있어요. 꼭 저렇게 돼야만 돼. 이게 아니면 의미 없어. 이번에 안 되면 끝이야. 이때부터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압박이 돼요. 그러면 목표가 나를 끌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이걸 이루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못 이루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목표가 내 삶의 방향인지 아니면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인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집착한다는 건 무의식 속에서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스스로 믿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아요. 내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자신감도 넘치고
그렇게 뚝딱거리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니까 매달리게 되고 그게 집착이 되는 거죠. 취업이랑 연애 가만히 보면 진짜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장면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애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요, 그냥 좋기만 해요. 연락 오면 기분 좋고, 같이 있으면 안정되고, 아, 이 사람이랑 있으면 괜찮다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답장이 늦어지면 괜히 신경 쓰이고, 조금 무뚝뚝해 보이면 머릿속이 바빠져요. 바쁜가? 기분이 상한 건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가?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답장 하나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고 상대 반응 하나에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괜히 한 번 더 연락하고 괜히 확인하고 괜히 서운한 말을 던져봐요. 상대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싶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싶어요. 이때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확인받아야 하는 자리가 돼요. 취업도 똑같아요. 이력서 넣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 군데 지원하고 준비도 차근차근 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너무 좋아지는 순간이 와요. 여기만 붙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아, 여기 아니면 다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때부터 마음이 바빠져요. 매일 한 통의 심장이 내려앉고 연락 없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스팸 메시지도 맨날 들어가 봐요. 면접장에 들어가면 몸이 먼저 굳어요. 말은 준비했는데 입에 안 떨어지고 괜히 더 잘 보이려고 과장하고 눈치 보고 표정 관리하느라 바빠요. 면접이 끝나고 나오면 이 생각부터 들어요. 아, 나 정말 이상했지. 괜히 말 더 한 거 아니야? 나 진짜 망한 거 같은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미 마음은 몇 번이나 떨어져 있어요.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올릴 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싶어요. 근데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조회수, 좋아요, 댓글 하나. 왜 안 오르지?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영상이었나? 뭘 더 해야 되지? 새로 고침을 계속하고 제목도 바꾸고 썸네일 바꾸고 마음이 점점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면 콘텐츠보다 숫자가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하던 톤도 흔들리고 괜히 과해지고 괜히 급해져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닌데 이미 마음은 지쳐 있어요. 여기서 조금 아픈 말 하나 할게요. 집착이라는 게요. 어른들의 간절함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벌어지는 건 꽤 어린 마음일 때가 많아요. 왜 안 와? 왜 나 안 선택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돼? 이건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떼쓰는 상태에 가까워요. 떼쓰는 건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은 원하지만 안 된다고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게 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열심히 해서, 진심이라서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이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더 붙잡고 더 확인하고 더 흔들리는 거예요. 연애나 취업 다 비슷해요. 상대방의 반응에 내 행복을 의존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죠. 이럴 때 고양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양이를 억지로 안으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하던가요? 고양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리죠. 얘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도망가요. 반대로 고양이가 정말 좋아하는 추루를 손에 들고 고양이가 오든 말든 내 할 일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고양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내 곁에 자리를 잡습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억지로 잡아 끌려고 하지 말고 그 결과가 나에게 오게 만들어야 해요. 나라는 사람의 손바닥 위에 자신감이라는 추르를 올려두고 기다리세요.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기회든 사람이든 알아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집착 안 하려면 마음을 아예 안 쓰라는 거야? Nope. 아니에요. 필요한 건 마음에 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 반응, 회사 연락, 숫자 하나에 내 상태가 출렁이는 구조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나를 더 작게 만들게 돼요. 근데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태도가 있어요. 나 안 뽑으면 너네가 손해야. 이걸 실제로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자세예요.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망하지 않아. 선택받으면 좋고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이 감각이 생기면 사람은 확 달라져요. 괜히 과장하지 않고 괜히 눈치 보지 않고 내 톤으로 말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결과가 내 존재를 증명해주지는 않아.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나 다시 하면 돼. 나를 믿는 연습이에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면 딱 3문장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안 돼도 괜찮다. 나는 다시 만든다. 두 번째, 떠날 건 떠난다. 붙잡을수록 나는 망가진다. 세 번째, 선택받으면 좋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간다. 이 3문장이 있으면 면접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성과 앞에서도 내가 덜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제 결과가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과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떠날 건 떠난다고 했잖아. 그게 진짜 가능한 태도일까? 떠날 건 떠난다는 말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다 체념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말 뜻은 그게 아니에요. 떠날 건 떠난다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말도 아니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고 싶어 해요. 내가 더 잘하면 안 떠날 거야. 내가 더 붙잡으면 기회는 남아있을 거야. 근데 현실은요, 아무리 애써도 떠날 건 떠나가요. 사람도, 회사도, 기회도, 성과도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연애를 생각해 볼게요. 상대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면 그건 내가 붙잡아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내 책임으로 가져와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많이 부족했나? 근데요, 떠나는 인연이 있다는 건 내가 못났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흐름이에요. 취업도 똑같아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지금 이 시기, 이 회사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인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뜻일 뿐이에요. 성과도 그래요. 어떤 건 바로 반응이 오고 어떤 건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안 오면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여요. 떠날 건 떠난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거예요. 지금 떠난 건 내가 지켜야 할 게 아니었다.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이었다. 이 생각이 생기면 사람은 조금씩 힘을 빼게 돼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도 그 힘을 뺐을 때 남아야 할 것들이 오히려 남아요. 그래서 떠날 건 떠나게 두는 태도는 상실이 아니라 선별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놓아서 잘 된 사람들 이야기예요.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쯤은 분명히 무너졌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먼저 스티븐 잡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한 번 쫓겨난 사람이에요. 애플은 그의 전부였고 거의 인생 그 자체였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랬을 거예요. 이 회사가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야. 여기서 밀려나면 나는 실패자야. 그런데 그는 자기 존재를 그 결과에 걸지 않았습니다. 애플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리지 않았고 반드시 돌아가서 증명해야 된다는 조건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다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기회다. 그 뒤 픽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결국 이전과 전혀 다른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애플에 돌아옵니다.
그는 노력을 멈춘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무거운 조건을 내려놓은 것 뿐입니다. 이제 조앤 케이 롤링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아는 해리포터를 쓴 작가죠. 그녀는 수십 곳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생활은 위태로웠고 당장 아이 분유값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어요. 이 상황이면 마음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거절당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런데 그녀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건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은 건 딱 하나였어요.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이야기를 쓰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해요. 특별한 재능이나 강철 같은 멘탈 이전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외부의 결과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건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현실에서도 정말 많이 봐요. 제가 이러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사람이 한 자리에 매달릴수록 성장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든 일이든 서로에게 더 이상 시너지가 나지 않는 순간엔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랑 같이 일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얼른 나에게 배워서 더 좋은 곳으로 가. 그게 냉정함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취업에서도요.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보다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담담하고 결과도 좋은 경우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연애에서도 그래요.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걸고 붙잡던 시기보다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여기에 걸진 않아. 이 마음이 생긴 뒤에 관계가 더 안정된 경우 정말 많이 경험하셨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상하게도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놓았더니 잘 된 게 아니라 자기를 잃지 않았더니 결과가 따라온 것. 결국은요, 자신감이 먼저예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콘텐츠도 만드는 거잖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다른 길이 분명 있어요. 나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고 내가 원하는 건 나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좋은 게 오면 너무 좋고 안 와도 괜찮아요. 오늘 취준생이든 연애 때문에 일 때문에 자꾸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이든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이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 밤은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다. 떠날 건 떠난다. 나는 지금 너무 충분하다. 우리 꼭 성공합시다. 파이팅! 풀문 라디오 혜지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